루트 2의 제곱근이죠. 여기서 제곱근 기호는 루트를 말합니다. 그러면 분수 3분의 2에서 분수 기호는 그렇습니다. 두 자연수 2와 3을 구분짓는 선분입니다. 그런데 분수 기호는 왜 선분이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이상하게도 분수가 중요하다고 말들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수를 어떻게 가르치죠?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학 기호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 당연히 기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근 개념, 루트라는 제곱근 기호의 의미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제곱근 기호는 영어로 루트 심볼 또는 레디컬 심볼이라고 하는데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 레딕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기 첫 글자 R에서 제곱근 기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기호를 도입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하나하나 차례로 기호 익히기를 해야겠죠. 2의 제곱근 루트 2는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그 다음 또 3의 제곱근. 그 다음에 이어서 4의 제곱근인 루트 4도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그런데 이때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잠깐만, 2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4는 그렇습니다. 자연수 2와 같은 수이네. 2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제곱근의 2와 같은 성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 개념의 도입도 제곱근 개념처럼 당연히 기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수 기호가 왜 선분인지를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3분의 2와 같은 분수의 예만 나열할 뿐이고 분수 기호가 두 자연수 2와 3을 구분하는 선분이라는 사실조차도 알려주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선분은 무엇을 뜻하는 거고 또 분수 기호로 왜 선분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비로소 분수를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이미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 기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언제 분수가 필요하고 또 분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분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두 수량을 비교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헬스클럽의 회원 남자 15명, 여자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자 회원이 남자 회원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아. 또는 남자 회원이 여자 회원 수의 2분의 3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수는 이렇게 두 수를 비교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수를 어떻게 구했죠?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10 나누기 15를 해서 분수 3분의 2 그리고 15 나누기 10을 해서 분수 2분의 3을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눗셈을 하면 분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나눗셈 식의 기호에 있는 두 점을 주목해 보세요. 각각 나눗셈의 피제수와 제수로 바꿔 넣으면 분자와 분모가 되는 분수가 만들어집니다. 나눗셈 기호에서 분수 기호로 변신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나눗셈 기호에 들어있는 선분을 제거해 볼까요? 어떠세요? 15대 10, 즉 3대 2라는 남자 대 여자의 비, 10대 15, 2대 3이라는 여자 대 남자의 비를 얻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분수 기호인 선분, 그리고 몇 대 몇이라는 비를 나타내는 기호의 두 점, 모두 나눗셈 기호에서 가져온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믿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분수가 사용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단 2개 중에서
어느 계단이 더 가파른지, 그러니까 경사도를 구할 때도 분수가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일참수, 즉 직선의 기울기와 사실은 다르지 않은데 왼쪽 계단의 경사도는 3분의 2, 오른쪽 계단의 경사도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계단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것을 물론 눈으로 봐서도 알겠지만 분수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분수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역시 나눗셈으로 구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누는 나눗셈에서 위에 있는 점 대신에 피제수를 넣고 아래에 있는 점 대신에 제수를 넣어서 이 두 수를 분자 분모로 하는 분수를 만든 겁니다. 물론 나눗셈 기호에서 두 점을 그대로 두고 선분만 제거하면 높이 대 밑변 또는 밑변 대 높이 b도 얻을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양을 나타낼 때 특히 분수가 필요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52장의 트럼프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하트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퀸이 나올 확률 13분의 1. 이렇게 확률을 분수로 나타냅니다. 원래 확률의 정의는 구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눈 나눗셈이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분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하트는 모두 13장이죠. 이걸 전체 카드 수 52로 나눈 나눗셈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52분의 13, 즉 4분의 1이죠. 퀸은 모두 4장이죠. 역시 52로 나눈 나눗셈 분수 52분의 4. 그러니까 1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나눗셈으로 얻은 겁니다. 나눗셈 기호의 위에 있는 점 대신에 피제수 13 아니면 4를 넣어서 분자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점 대신에 제수 51을 넣어서 분모로, 이렇게 분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수학에서만 분수가 필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 과학에서도 분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의 단위 보세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미닛, 이런 거 역시 나눗셈 결과입니다. 어떤 나눗셈이냐고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분수로 나타냅니다. 물론 자연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제 분수 기호가 어떤 뜻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나눗셈 기호를 변형한 것으로 피제수가 분자이고 제수가 분모인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분수에는 나눗셈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전체 부분의 관계로 분수를 도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나눗셈이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어떤 나눗셈이죠? 피제수는 뭐고 제수는 뭐죠? 그런데 교과서는 왜 처음부터 분수를 나눗셈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죠? 분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분수 기호 전혀 새로운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나눗셈 기호를 단순하게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수를 나눗셈에서 출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뜻대로 잘 풀리게 된다. 분수를 나눗셈에서 출발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거침없이 진행될 겁니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굿데이.